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8일 월요일 10분만 비트코인 순서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56,000불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55,000불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지금 포문을 여는 이유는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DCA 하면은 이렇게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무던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워낙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도 그렇고 달아주실 때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올라가길 다들 바라시는 마음이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이제 그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악플이나 아니면 가격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댓글 안 다실 때까지 좋은 컨텐츠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도록, 내려가면 오히려 좋다 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장기 투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6만 달러 뚫고 57,000불. 이게 어제 제가 스크린 캡처, 일요일에 캡처한 화면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56,000불까지 뚫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하강하는 모습인데 아무튼 지난 한 달간 한 18%, 이제 한 20% 정도 됐겠네요. 비트코인 가격은 쭉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미국 3대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주식 간의 디커플링이 좀 심화되는 모습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나스닥이라던가 S&P 500, 다우존스까지 계속해서 지난 한 달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건 뭘 뜻하는 거냐? 미래 경기에 대한 낙관이에요. 기준금리 인하라던가 또 이제 미국이 조금 마일드한 리세션을 겪으면서 연준이 유동성 완화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국 비트코인이 오르기 전에 나스닥 지수가 먼저 오르고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일이 많았고요, 과거에도. 그 다음에 따라가서 오르면은 나스닥 상승분을 뚫고 올라가서 더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거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신기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변동성이 더 급격하고 하락폭은 더 세고 상승폭도 더 셉니다. 이렇게 주가 지수들이 받쳐주고 있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아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냐? 그냥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타는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신규로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노이즈가 껴있을 수도 있죠. 주별로. 근데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 즉 실직자들이 느느냐 주느냐 이거를 보는 게 또 리세션을 판단함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게 186만 건에 근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어요. 이게 2년 내 최고 수준이고요. 이게 200만 건을 돌파하면 보통 경기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86만 건이 돌파된 지난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황,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 4.1%가 나왔더라고요, 연간 기준으로.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주에 발표된 걸 보니까 또 4.1%가 나왔더라고요. 처음으로 4% 뚫고 4.1%도 이제 달성을 한 걸 보면 실업률이 계속해서 4% 밑에서 유지되진 않을 것 같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지난주에 발표된 6월 ISM 제조업과 서비스 지수 모두 50 하회했습니다. 50이 이제 중간이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서베이다 보니까 50 위면은 경기를 낙관한다, 50 미치면은 경기를 비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제조업과 서비스 지수 모두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매뉴팩처링, 제조업은 하늘색이고 빨간색이 이제 서비스인데 넌 매뉴팩처링이니까 서비스죠. 이게 빨간색이 서비스인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 보이다가 서비스는 그래도 50 위에 있었거든요. 미국이 서비스 경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서비스도 50 밑으로 떨어졌네요. 경기 둔화 시그널이고요. 이게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죠. 아무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준금리 인하는 있을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어디서 시작될 거냐. 우리가 지금 바라는 대로 이번 9월 FOMC에서 한번 떨어뜨리는 걸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 강한 리세션이 와서 한 번에 막 1%, 2%씩 강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12월이나 돼서 한번 올 거냐.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방향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모습이에요. 런어웨이 인플레이션 있을 수 있다 우려했었잖아요. 근데 런어웨이 인플레이션 안 잡혔는데 어쩔 수 없이 경기 둔화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상황. 이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개별, 우리 개인들이 봤을 때는 구매력이 계속 하락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달아나는데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시중에 돈은 풀리는 상황, 그러면서 우리가 더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도 했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히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ISM 제조업 물가, ISM 서비스업 물가 모두 CPI와 함께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ISM 제조업 물가가 사실 2023년도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조업 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목 현상 발생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신냉전, 이래서 아무래도 예전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됐던, 세계화 됐던 세계보다는 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제조업 물가가 올라가는, 뭐 전쟁도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 펼쳐지고 있었는데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고, 네, CPI도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고 떨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 보인다. 자, 그 다음에 고용지수,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지수는 어떨까? 50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봤듯이 고용시장이 여기서도 좀 둔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고용지수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5년 추세인데 슉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 7월 3일에 애틀란타 연준에서 이제 미국 2분기 GDP 예측치를 업데이트했는데요. 7월 1일 예측치 대비해서 0.2%포인트 추가 하락했습니다. 2분기 GDP, 미국 GDP가 1.5%만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5월만 하더라도 한 4% 상승할 것 같다고 예측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3% 밑으로 내려왔다가 6월 달에는 지금 이제 쭉 떨어져서 7월 들어서 1% 언저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우에서 미국의 2분기 GDP 상승 예상치가 1%까지 내려왔다.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시티은행에서 발표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즉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전문가 예상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발표치가 있잖아요. 이게 익스펙테이션을 부합하느냐, 뭐 비트하느냐 아니면 하회하느냐, 이걸 가지고 서프라이즈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상회하면 이 지수가 상승하고요, 하회하면 하락하는 건데, 오렌지색 선이 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선이 S&P 500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우리가 보면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도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오르면 오히려 S&P 500은 내리고, 여기도 서프라이즈 터지면 S&P 500은 내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르면 S&P 500이 내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경기가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왜 S&P 500이 내릴까? 이게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22년부터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 언제 해줘? 이거가 결국 계속해서 이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Good news is bad news라고. 경기가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가에 안 좋은 상황이 지난 2022년부터 계속 펼쳐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2024년 들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S&P 500은 좋은 거죠. 이거를 비트코인이 따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도 결국 전문가의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제 경기지수 발표치가 계속 나오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 기준금리 인하도 할 수밖에 없고, 연준 입장에서. 그러면 S&P 500은 지금 이제 잘 가고 있고 비트코인만 떨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결국 따라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 금리도 보면요, 2년물 국채금리, 이제 단기채 국채금리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많이 시사되는 그런 단기채 국채금리 보면은 2023년 10월 18일에 5%, 5.2% 한 번 찍고 나서 한 번도 5% 위로 잘 넘어오지 않아요. 여기 잠깐 넘어왔다가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5.5%잖아요. 미국에서. 5.5% 위로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 5% 밑에서 언저리에서 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진 2024년 들어서 더 급격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잘 올라가긴 하는데 5% 살짝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이제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위에 있죠. 인버티드,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2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더 높아야죠. 10년물 금리가. 왜냐하면 더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밑에 있어요. 22년부터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트렌드
지지선이 이렇게 트렌드가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10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고 그래서 5%까지 올라가고 2년물 국채금리는 4%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다시 정상화되는 것도 가능하다. 기준금리가 결국 내려갈 거로 국채 시장을 좀 예상하고 이렇게 조금 다시 단기채와 장기채 국채금리가 다시 정상화되려고 하는 모습 보이면서 좁혀지고 있는 중이다. 이거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이제 56,000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 초록색 선 이렇게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겠죠? 하지만 다시 올라갈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56,000에서 58,000달러를 사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2023년 말부터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된다 막 이런 뉴스 막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부터 빵빵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24년 초에 1월 달에 승인되고 나서 또 빵빵 오른 거죠. 이 트렌드, 이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려면 결국 기준금리 인하도 할 것 같고 유동성도 완화될 것 같고 이래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ETF에도 또 인플로우가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이런 모멘텀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지지선이 결국에는 있다. 지금 지지선이 초록색 선이 유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잠깐 뭐 터치하고 뚫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고 뭐 요 선에서 그래서 계속 놀아야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급격하게 깨지고 내려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요약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연속 실험 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186만 건으로 거의 200만 건에 근접해 갑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지표들 우리가 봤죠.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는 하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번 할 수 있는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선을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7월 8일 월요일 아침인데 56,000불 뚫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뭐 계속 뚫고 내려가서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잃지 않는다면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상승 사이클의 어떤 모멘텀, 지지선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우리가 계속 앞으로 귀추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는 비트코인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